혹시 요즘 양치할 때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이가 흔들리는 느낌 들어서 걱정되셨던 분들 계시죠? 병원 가긴 애매하고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으려고 봤더니 이가탄이 낫다? 아니야 인사돌이 더 유명하지?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이가탄과 인사돌은 무슨 약인가요? 먼저 두 제품 모두 잇몸에 쓰는 약이에요. 정확히는 치주질환이라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일반의 약품입니다. 즉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짜 약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BS. 두 제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떤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예요.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불이 난 집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가탄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해요.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날 때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인사돌은 불이 꺼지고 나서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복구팀 같은 역할이에요. 잇몸이 약해지고 조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잇몸 상태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누가 이가탄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가탄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양치만 하면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나요. 입안에서 피맛이 나고 잇몸이 붓고 아파요. 이 사이에 고름이 끼는 느낌이 있어요. 잇몸이 빨갛고 옥신옥신해요. 냄새가 나고 입안이 텁텁해요. 이런 증상은 지금 잇몸에 불이 나고 있는 상태, 즉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땐 이가탄처럼 진정하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약이 필요하겠죠? 4. 반대로 인사돌은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인사돌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잇몸에서 피 나던 건 줄었지만 아직 약한 느낌이에요.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잇몸이 쪼그라들고 치아 뿌리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임플란트 수술 후 잇몸 회복이 필요해요. 치주질환이 반복돼서 잇몸 자체가 얇고 약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불이 꺼졌지만 복구가 필요한 상황, 즉 회복과 재생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사돌처럼 잇몸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약이 적합해요. 복용 방법도 달라요. 둘 다 하루 3번씩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한 번에 먹는 알약 개수가 달라요. 이가탄은 한 번에 3알씩 하루에 3번, 인사돌은 한 번에 1알씩 하루에 3번. 알약 개수만 보면 인사돌이 조금 편하긴 하지만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겠죠? 물론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위에 부담도 덜하고 흡수도 좋아요. 6. 광고의 숨은 힌트. 혹시 기억나세요? 이가탄 광고에서 이가탄 먹고 이빨 붙자. 이 말이 그냥 웃긴 멘트가 아니라요. 잇몸과 치아 사이의 조직 연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인사돌 광고에서는 잇몸이 튼튼해야 이도 튼튼하죠. 이 멘트 역시 잇몸 조직 세포가 회복되어야 전체 구강 건강이 잡힌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 속에서도 약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니 무심코 보던 광고 멘트도 잘 보면 힌트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가탄은 지금 잇몸이 아프고 피나는 상태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고요. 인사돌은 염증은 지나갔지만 약해진 잇몸을 복구할 때 잇몸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적합한 약이에요. 자, 이제 성분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잇몸이 아프다는 말,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우리가 잇몸이 아프다, 이가 흔들린다, 피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잇몸 안쪽에 있는 치주 조직, 즉 치아 뿌리를 감싸고 지지해주는 조직 자체가 염증이나 세균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려면 그냥 진통제처럼 아픈 걸 잠깐 덮는 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작용이 동시에 필요하죠. 여기서 바로 이가탄과 인사돌의 성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이가탄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부터 볼게요. 이가탄에는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성분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1. 카르바조크롬. 이건 혈관을 수축시켜서 잇몸 출혈을 멈추게 하는 성분이에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성분이죠.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이건 흔히 비타민 E로 알려진 항산화 성분인데요. 잇몸 조직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조직 재생도 도와줘요. 3. 리소짐 염산염.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 중 하나예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잇몸 속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3가지 성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피를 멈추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을 잡고 조직을 보호하는 멀티기능이 작동되는 약이 바로 이가탄이에요. 그럼 인사돌은 어떤 성분으로 작용할까요? 인사돌은 딱 한 가지 핵심 성분이 있어요.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병풀 추출물, 바로 그 성분이에요. 요즘 병풀은 화장품에도 정말 많이 들어가죠. 피부 진정과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 병풀 추출물은
피부뿐만 아니라 잇몸 조직 회복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잇몸 조직 안에 있는 섬유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가 다시 재생되도록 돕고 미세혈관을 재정비해서 영양 공급이 더 잘 되도록 해주고 염증도 어느 정도 진정시켜줘요. 즉, 인사돌은 잇몸 세포 자체를 회복시키는 재건형 약이라고 보면 돼요. 세균 잡고 피 멈추는 게 아니라 무너진 조직을 다시 살리는 느낌. 두 약 작용 시간이 다를까요? 네,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살짝 달라요. 이가탄은 염증과 출혈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23일 안에 출혈이 줄어들기도 해요. 인사돌은 세포 회복을 도와주는 구조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조직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급한 사람한테는 이가탄이 좀 더 빠르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잇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인사돌이 어울릴 수 있겠죠? 효과가 겹치거나 중복되지는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럼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성분이 완전히 겹치진 않기 때문에 같이 복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잇몸 상태가 지금 염증 중심인지 회복 중심인지 그걸 먼저 판단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잇몸이 아직도 빨갛고 자극에 민감해서 피가 난다면 이가탄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 상태가 진정되고 나서 인사돌로 넘어가서 회복을 유도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억하면 좋은 포인트 한 가지. 이가탄의 리소짐 성분은 우리 몸의 침 안에도 들어있는 면역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가탄은 우리 몸의 방어력을 도와주는 약이기도 해요. 반면 인사돌은 우리 몸의 잇몸 세포를 회복시키는 약이라서 자연 치유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약 선택할 때 훨씬 명확해지겠죠? 정리하자면요, 이가탄은 피나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소화기 같은 약이고요, 인사돌은 무너진 조직을 다시 재건하는 회복제 같은 약이에요.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프다면 당장은 이가탄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염증은 진정됐는데 잇몸이 아직도 연약하고 흔들리는 느낌이라면 그땐 인사돌이 더 알맞을 수 있어요. 치과 의사들, 이가탄과 인사돌 중 뭐 추천할까? 치과 선생님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급성 염증 상태라면 이가탄을 2주 정도 복용하면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라고 권하고요. 출혈이 멈추고 나서도 잇몸이 약하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이가 시릴 정도로 조직이 손상됐다면 인사돌을 34주 이상 장기 복용하라고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당장 급한 불 끄는 약 이가탄, 무너진 구조 복구하는 약 인사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제 치과 치료에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치과 치료에는 보통 이런 순서가 있어요. 스케일링 치석 제거, 약물 치료 또는 염증 주사, 증상 심하면 잇몸 절개 후 세정, 마지막엔 보조약이나 영양 치료. 여기서 13단계를 먼저 한 뒤 이가탄이나 인사돌은 보조 치료 개념으로 쓰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즉, 약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고 치과 치료와 함께하면 회복 속도나 예후가 훨씬 좋아진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에요. 자주 듣는 오해, 이가탄 먹으면 치아가 다시 붙는다. 이 질문 정말 많아요. 이가탄 먹었더니 이가 다시 안 흔들려요. 잇몸이랑 치아가 다시 붙은 것 같아요 라는 후기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치아가 완전히 빠지기 직전처럼 흔들리는 경우라면 어떤 약도 치아를 붙이는 접착제처럼 작용하지는 않아요. 이가탄이 할 수 있는 건 잇몸 속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걸 진정시키고 그 주변의 혈류나 세포 환경을 정상으로 되돌려서 잇몸이 튼튼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정도예요. 즉, 회복이 아니라 진정과 안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이가 이미 빠질 정도로 흔들린다면 그건 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즉, 약은 초기 증상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반대로 인사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인사돌에 들어있는 성분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은 세계적으로도 꽤나 인정받는 재생 성분이에요. 피부과나 상처 치료 쪽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이고요, 잇몸 회복에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전문가들이 인사돌 복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플란트 후 잇몸 회복이 필요한 시점, 잇몸 수술 후 빠른 재생을 원할 때, 오래된 잇몸 질환으로 조직이 얇아진 사람, 나이 들어 잇몸 자체가 약해진 고령자, 이처럼 장기적인 회복과 보조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인사돌이 꽤 의미 있는 약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임상 논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국내외 논문에서 이가탄, 인사돌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주 뚜렷한 결론을 내린 연구는 드물지만 이런 흐름은 분명히 보여요. 잇몸 출혈과 염증 완화 효과는 이가탄이 더 빠르다. 복용 35일 사이에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장기 복용 시 잇몸 두께, 회복은 인사돌이 더 두드러졌다. 4주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잇몸 조직 밀도 증가가 나타났다는 실험도 있어요. 복합 처방은 23주 내에 증상 개선 효과가 높았지만 장기 복용 시 비용과 복용 편의성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보통은 단독제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먹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치과 의사들은 상황에 따라 약을 나눠 권한다. 잇몸이 붓고 피나는 급성 상태면 이가탄, 조직이 회복 중이거나 약해졌다면 인사돌. 이제 실제 소비자 리뷰를 알아볼게요. 1. 이가탄 써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 먼저 이가탄 후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양치할 때 피나는 게 눈에 띄게 줄었어요. 잇몸이 부어서 욱신거리던 게 3일쯤 지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잇몸이 안정되니까 입냄새도 줄었어요. 특히 출혈이 심한 분들, 즉 양치만 해도 피가 주르륵 나는 분들은 딱히 치과 안 가고 약만 먹었는데 피가 멈췄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먹는 동안은 괜찮은데 끊으니까 다시 피나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먹었는데 재생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먹기 번거로워요. 하루 9알은 너무 많아요. 특히 복용량이 하루 3번에 한 번에 3알, 총 9알이다 보니 귀찮거나 까먹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자주 보였어요. 인사돌 후기는 어땠을까? 다음은 인사돌 후기인데요. 이가탄과 좀 다른 패턴이 보여요. 잇몸이 덜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잇몸이 자극에 예민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덜 시리더라고요. 잇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즉 인사돌은 즉각적인 피 먹는 효과보다는 먹다 보니 잇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라는 후기가 많았어요. 특히 임플란트 수술 후 회복기에 꾸준히 먹었다는 분들, 노년층에서 잇몸이 약해졌을 때 보조제로 복용한 후기가 많았고요. 다만 이런 후기도 나와요. 단기간에 효과 보려고 먹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3주 이상 먹어야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의사도 그냥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즉 인사돌은 즉각적 효과보다는 장기 복용에 더 어울리는 약이라는 점,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3. 가격 차이 약국에서 얼마나 날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 부분이죠.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평균 소비자가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가탄 플러스 약 270정 한 달분, 약 3만원대 후반 4만원 초반. 인사돌 플러스 90정 한 달분, 약 25,000원 3만원대 초반. 즉 같은 한 달 복용 기준으로 보면 이가탄 1만원 정도 더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복용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가탄은 하루 9알, 인사돌은 하루 3알이잖아요. 같은 하루 3회 복용이어도 이가탄은 한 번에 3알, 인사돌은 한 번에 한 알만 먹기 때문에 약의 양도 차이가 나고 따라서 가격도 차이 나는 거예요. 4. 인터넷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해요. 두 제품 모두 일반 약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정식 판매가 안 돼요. 간혹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마켓에서 새 제품입니다 하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사법 위반일 수도 있고 보관 상태나 유통기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가까운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잇몸이 아파서 약을 샀는데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다고 끊어버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잇몸은 피부처럼 바로 재생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회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24주 이상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요. 또 하나, 약을 먹으면서도 양치질은 대충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귀찮다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약의 효과는 절반도 못 느끼게 됩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에요. 기본은 구강위생. 그걸 무시하면 약을 몇 통 먹어도 큰 효과 못 느낄 수 있어요. 6. 소비자들의 공통된 고민 둘 다 사야 할까요? 이 질문도 많죠? 잇몸이 붓고 피도 나고 조직도 약해졌다고 느껴지면 그럼 둘 다 먹으면 완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전문가 의견에서도 말했듯이 같이 먹는 건 가능하지만 권장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용량이 많아지면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효과를 명확히 알기 어렵고 약값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보통은 초반에는 이가탄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가라앉으면 인사돌로 갈아탔더니 훨씬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순차 복용 후기를 많이 올려요. 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 상태에 맞춰 순서대로 복용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꼭 주의하세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 의사 상담 후 복용하세요. 특히 이가탄 성분 중 일부는 호르몬 변화에 예민할 수 있어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간에서 대사되는 성분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해요. 혈액 응고 질환 있는 분들, 잇몸 출혈이 단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진료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가탄은 빠른 출혈 완화에 만족도가 높고 다만 하루 복용량이 많아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다. 인사돌은 장기 복용 후 잇몸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가 많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다. 가격은 이가탄이 조금 더 비싸지만 용량 차이를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다.
온라인 구매는 불법 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4주는 꾸준히 복용하면서 구강 위생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제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지 최종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약만 먹으면 낫는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말을 꼭 드려야 해요. 잇몸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잇몸병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입안의 세균이에요. 그 세균이 치석에 숨어 있다가 잇몸 조직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치주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즉, 약이 세균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고 세균과 싸우는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양지질, 치간칫솔, 가글, 스케일링, 이 네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탄 복용 시 주의할 점. 이가탄은 성분이 복합적이고 하루 복용량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이 필요해요.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복용하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하루 3번,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잊지 않기 위해 식사 시간과 연결하면 좋아요. 알약을 삼키기 힘들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복용하세요. 약이 붙어서 목에 걸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출혈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빨리 끊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3. 인사돌 복용 시 주의할 점. 인사돌은 하루 3알이라 복용은 간편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특히 조직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양지질만큼 중요한 건 치질과 치간칫솔, 조직 재생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너무 큰 기대는 피하되 지속적인 구강 관리와 병행하면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병행 복용 정말 효과 있을까? 이가탄과 인사돌은 성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같이 복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장 부담, 약 복용량 과다, 효과 분석의 어려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치과 의사들도 보통은 하나씩 복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초기에는 이가탄으로 염증과 출혈을 먼저 가라앉히고 그 후에 인사돌로 조직 회복을 이어가는 순차 복용법.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후회 없을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걸 골라야 후회 없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이에요.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미 출혈은 멈췄는데 잇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도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아프고 이 사이에 이물감이 있다면 이가탄. 피는 거의 나지 않는데 잇몸이 약해진 느낌이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시리다면 인사돌. 이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결론 요약. 피나고 아픈 급성기에는 이가탄이 먼저이고요. 회복기이거나 약한 잇몸에는 인사돌이 더 적합. 두 제품 모두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량, 복용법 지켜야 효과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잇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